혹시 여러분 냉장고에 넣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냉장 보관이 답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냉장고가 오히려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도 있고 또 유전자 수준에서 변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미 이런 현상을 실험으로 입증했어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소가 멈추고 세포 안의 영양소 활동이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고 좋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영양이 반쪽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좋은 음식일수록 냉장고에 꼭 넣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음식 4가지, 그 이유와 함께 올바른 보관법까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라 좀 놀라실 거예요. 이런 소중한 정보 꼭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나도 이제 진짜 제대로 알고 먹는다는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음식이 뭔지 함께 보시죠. 혹시 여러분 마트에서 산 토마토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상하지 말라고 넣은 건데 사실 그게 토마토를 망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유전자가 변형된 상태로 바뀌어요. 이게 단순히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진이 밝힌 결과인데요. 냉장고 온도 10도 이하의 며칠만 두어도 500개가 넘는 토마토 유전자의 활동이 둔화되거나 멈춘다고 합니다. 유전자가 멈춘다는 건 맛과 향을 만드는 스위치가 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꺼내서 다시 실온에 두어도 그 맛과 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색만 남은 토마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가 물컹하고 향이 없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나라에서 자란 작물이죠. 기온이 낮아지면 나 지금 위험해 라고 인식해서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이때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당도와 향을 만드는 기능이 멈추죠. 그 결과 리코펜,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7일 만에 리코펜 함량이 약 30% 이상 감소했어요. 비타민C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즉, 건강을 위해 먹던 토마토가 냉장고에서 영양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실온이에요. 특히 15에서 20도 정도의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팁, 토마토를 놓을 때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두세요. 꼭지 부분은 가장 약한 부위라 공기와 수분이 들어가면 쉽게 상하거든요. 꼭지가 아래로 가면 수분 손실이 줄어들고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잠깐, 꿀팁 하나 더. 토마토를 비닐봉투에 담아 두신다면 지금 바로 꺼내세요. 비닐 안에서는 토마토가 내뿜는 에틸렌가스에 갇혀 숙성이 과하게 진행되고 빨리 무릅니다. 그릇에 담거나 종이봉투에 넣는 게 훨씬 좋아요. 토마토가 너무 많을 땐 냉동이 아니라 조리 후 냉동하세요. 생으로 얼리면 세포가 깨져서 물컹해지지만 익혀서 소스로 만들어 냉동하면 리코펜이 오히려 더 잘 흡수됩니다. 리코펜은 열에 강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가열하면 세포벽이 깨져서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하죠. 그래서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흡수율이 2, 3배 높습니다. 토마토를 간단히 볶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올리브 오일 속 지방이 리코펜의 체내의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토마토는 냉장 보관이 아니라 조금의 열과 시간을 주는 게 훨씬 현명한 거예요. 그럼 보관할 때 주의할 점은요? 햇빛이 너무 강한 곳은 피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금방 물러집니다. 너무 어두운 곳도 안 좋아요. 적당한 빛이 있어야 리코펜이 생성됩니다. 바나나, 사과, 배 등 에틸렌가스를 많이 내는 과일과 함께 두지 마세요. 토마토가 빨리 무르고 상할 수 있어요. 토마토의 건강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코펜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줘요. 토마토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죠.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성분이 냉장 보관 한 번으로 반 이상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깝지 않나요?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이유,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세포를 지키는 천연 방패예요.
하지만 그 방패가 냉장고 안에서 녹슬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토마토를 냉장고 대신 식탁 위에 두세요. 조금의 온기와 빛이 토마토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식품, 냉장고에 넣으면 더 신선할 거라고 믿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아보카도는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냉장 보관하면 아보카도 속살이 갈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지긴커녕 돌처럼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보관했어요. 비싸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 가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게 아보카도의 영양을 잠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보카도는 살아있는 과일입니다. 따서 마트에 진열된 그 순간에도 아보카도는 숨을 쉬며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익는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냉기는 세포막을 수축시키고 지방산과 효소의 활동을 중단시켜요. 결과적으로 좋은 지방이 분해되지 못하고 냉해로 인한 세포 손상으로 영양소 산화가 빨라져서 품질 저하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영양 손실이 시작된 상태인 거죠. 냉장고에 넣은 아보카도를 자를 때 속이 검게 변해 있었던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냉해 때문이에요. 아보카도는 원래 열대 아열대 작물이에요. 기온이 7도 이하로 떨어지면 과육 안의 효소들이 멈추고 세포막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활성화돼서 속살이 갈색으로 변하죠. 즉, 냉장고 속의 저온이 아보카도에게는 상처가 되는 셈이에요. 과육이 검게 변한 건 썩은 게 아니라 영양소가 산화되어 버린 결과예요. 그럼 아보카도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실온 보관, 특히 15에서 20도 정도의 통풍 잘 되는 그늘이에요. 아직 딱딱한 상태라면 바나나나 사과 옆에 두세요. 이 과일들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아보카도의 숙성을 도와줘요. 반대로 너무 익어서 말랑해졌다면 그때는 반으로 잘라 씨를 제거한 뒤 랩으로 밀봉해 냉장 보관하세요. 단 하루나 이틀 안에 꼭 드셔야 해요. 그 이상 두면 색이 어두워지고 영양이 떨어집니다. 즉, 냉장 보관은 미완성 아보카도에겐 독이고 완숙 아보카도에겐 짧은 보호막인 거예요.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의 대표 주자예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이 풍부하죠. 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냉장 온도에서 올레산은 쉽게 산화돼요. 산화된 지방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심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즉, 냉장고가 좋은 지방을 나쁜 지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아보카도 속 비타민이 칼륨, 엽산 등도 저온에서 점점 분해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열보다는 냉기에 더 약해요. 저온에 오래 두면 항산화 능력이 줄어들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냉장고 문 여는 손이 조금 망설여지시죠? 괜찮아요. 지금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이렇게 먹으면 더 좋아요. 익힌 달걀과 아보카도,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의 조합으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토마토와 아보카도와 올리브오일, 토마토의 리코펜과 아보카도의 지방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식전에 한두 조각,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갈색으로 변한 아보카도는 버려야 할까요? 색이 살짝 어두워진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표면에 냄새가 나거나 끈적거리는 점액이 생겼다면 그건 산패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땐 과감히 버리세요. 색이 변한 걸 막으려면 자른 면에 레몬즙을 살짝 발라두세요. 레몬 속 비타민C가 산화를 늦춰줍니다. 또는 씨를 그대로 둔 채 밀봉하는 것도 좋아요. 씨가 산소 접촉을 막아주거든요. 이렇게만 보관해도 하루 만에 검게 변하던 아보카도가 이틀, 3일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보카도는 냉장고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온도에서 가장 건강합니다. 냉장고 안에서는 익지 못하고 영양도 잠들어 버리죠. 실온에서 천천히 익히고 먹기 직전 살짝 냉장하면 딱 좋아요. 이 한 끗 차이가 영양은 물론 맛까지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냉장고 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음식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음식은 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으면 오래 간다고 착각하시는 바로 그 음식이에요. 바로 꿀입니다.
의외라 놀라셨죠? 혹시 여러분, 꿀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반전이에요. 꿀은 냉장 보관할수록 좋은 꿀이 아니라 굳은 설탕물로 변해요. 꿀은 상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된 꿀을 발견했는데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대요. 그만큼 꿀은 자체 보존력이 뛰어난 식품이에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첫째, 꿀의 당도는 80% 이상이라 미생물이 살 수 없어요. 둘째, 산성이라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워요. 셋째, 꿀 속에는 천연 항균 물질인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요. 즉, 꿀은 스스로 방부제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보존식품인 거죠. 그런데 냉장고에 넣는 순간 이 훌륭한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냉장 온도는 꿀의 적이에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꿀 안의 포도당이 빠르게 결정화됩니다. 그래서 꿀이 하얗게 굳고 질감이 탁해지죠. 혹시 곰팡이 핀 거 아니야? 하고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곰팡이가 아니라 결정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모양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습기 때문에 꿀에 수분이 스며들면 당도가 낮아지고 효모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꿀의 항균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국 식품과학저널에 따르면 10도 이하에서 보관한 꿀은 한 달만 지나도 항균 활성도가 4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즉, 꿀의 건강 기능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꿀은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온도는 18에서 24도, 즉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이에요. 싱크대 아래, 찬장 안쪽,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보다 훨씬 안전하고 심지어 1년이 지나도 품질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뚜껑은 항상 꽉 닫아두세요. 꿀은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조금만 열려 있어도 수분이 들어가고 품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꿀을 떠먹은 숟가락에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 한 방울의 물 때문에 꿀이 발효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미 꿀이 하얗게 굳었다면 버리지 말고 미지근한 물에 병째로 담가두세요. 단,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40에서 50도의 따뜻한 물이면 충분해요. 이 온도는 효소가 파괴되지 않고 천천히 녹을 수 있는 범위예요. 10분 정도만 지나도 꿀이 다시 맑게 녹아듭니다. 이게 꿀을 되살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냉장고에서 굳은 꿀, 혹시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방법만 알면 꿀 한 병도 버릴 일 없습니다. 좋은 꿀을 고르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밤꿀, 메밀꿀처럼 진한 꿀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아요. 향이 강하고 무겁게 떨어지는 꿀이 좋습니다. 인공감미료가 섞인 꿀은 향이 약하고 물처럼 흐르거든요. 결정화는 불량이 아닙니다. 천연꿀일수록 결정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런 꿀들은 항산화력이 뛰어나서 면역력 강화, 감기 예방,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꿀의 건강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꿀 속의 천연당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덕분이죠. 또 꿀의 비타민 B군과 칼륨, 마그네슘, 철분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하루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단,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반 스푼 이하로 반드시 의사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꿀은 냉장 보관 안 돼요. 상온에서 밀폐 보관하세요. 결정을 녹일 땐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뚜껑 꼭 닫기, 물기 주의. 이렇게만 지켜도 꿀 한 병이 1년, 2년이 지나도 처음 그대로의 향과 효능을 유지합니다. 꿀 냉장고에 넣고 계셨다면 오늘 바로 꺼내세요. 이제 냉장고 안에 남은 또 하나의 함정. 다음 음식은 의외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냉장고 안에서 독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양파. 냉장고 속에서 상큼함을 잃고 독성을 키우는 의외의 음식이에요.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양파가 왜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양파는 냉장고 속에서 건강식품에서 세균 배양소로 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냉장고는 늘 차갑고 습하죠. 이 습기가 바로 문제예요. 양파 껍질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냉장고 안은 통풍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고 양파 안에 갇혀버립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곰팡이균과 세균이 자라는 중일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양파가 물컹하거나 안쪽이 끈적했던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습기 때문이에요.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면역력 강화와 항균 작용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와 습도는 이 알리신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즉, 냉장고에 넣으면 양파의 건강 성분이 잠들어 버리는 셈이에요. 게다가 잘라놓은 양파는 더 위험합니다. 양파는 공기 중의 세균과 냄새를 빨아들이는 흡착력이 강해서 냉장고 속 냄새와 박테리아를 그대로 흡수해요. 그래서 냉장고 냄새가 배인 양파로 요리를 하면 맛이 이상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미국 식품안전청에서도 자른 양파를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보관 3일이 지나면 세균 수가 최대 400배 이상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또한 5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는 양파 속 효소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이 변질되고 신맛이 올라옵니다. 그 결과 양파 특유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썩은 냄새가 섞인 듯한 맛으로 변하죠. 혹시 양파 썰다가 눈이 매워서 눈물 나셨던 적 있으시죠? 그 매운 성분이 바로 알리신이에요. 근데 냉장 보관하면 그 성분이 반 이상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 보관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실온이 정답이에요. 15도 안팎의 그늘진 장소가 가장 좋죠. 햇볕이 직접 닿으면 양파 속 수분이 증발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너무 습하면 썩기 때문에 어둡고 건조하고 바람 통하는 곳이 딱입니다. 그리고 양파는 껍질째 두는 게 좋아요.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서 수분과 세균을 막아줍니다. 보관할 때는 그물망에 담거나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서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통풍이 잘 되고 양파끼리 닿지 않아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자른 양파는 꼭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되 24시간 이내에 드세요. 오래 두면 세균이 증식하고 황화물이 분해돼서 효능이 사라집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를 쓰면 냄새가 배지 않아요. 양파를 미리 다져서 냉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냉동은 식감이 변하기 때문에 볶음 요리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와 감자는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예요. 양파와 감자를 나란히 두면 서로의 가스로 인해 금방 상해요. 감자에서 나오는 수분이 양파를 무르게 만들고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는 감자의 부패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두 식품은 최소한 90c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양파는 선반위, 감자는 바닥 아래. 이렇게 분리만 해도 신선도가 훨씬 오래갑니다. 지금 냉장고나 싱크대 아래에 양파와 감자 같이 있지 않은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단 30cm만 떨어뜨려도 보관 기간이 2배 늘어납니다. 양파의 건강 효능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양파는 천연 혈액 청소부예요. 알리신이 혈액 속 지방을 줄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춰줘요. 즉, 올바르게 보관한 양파는 심장, 혈관, 면역력 모두에 좋은 슈퍼푸드지만 냉장고 안에서는 그 효능이 반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는 위험한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냉장 보관으로 습기와 세균이 양파를 망칩니다. 따라서 통풍 잘 되는 실온 보관, 껍질째, 그물망 보관, 자른 양파는 24시간 내 섭취, 감자와는 절대 이웃 금지. 이렇게만 관리하면 양파는 2개월 이상 신선하게 유지되고 맛과 영양 모두 살아있습니다. 양파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실 준비되셨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음식들 기억나시죠? 토마토, 아보카도, 꿀, 그리고 양파. 이 네 가지는 겉보기엔 건강식품이지만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장은 신선함을 지켜주는 도구 같지만 사실은 잘못 쓰면 음식의 영양을 빼앗는 숨은 함정이에요. 토마토는 유전자가 변형되고 맛이 사라지고, 아보카도는 지방이 산화돼 영양이 반감되고, 꿀은 결정화돼 항균력이 떨어지고, 양파는 세균의 놀이터가 되어버리죠. 이 음식들이 모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괜찮겠지 하고 냉장고에 넣기 쉽지만 사실 그 선택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지금 그 안에 건강을 훔치는 음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마토는 꼭지를 아래로, 통풍되는 그늘에, 아보카도는 실온에서 익히고 완숙 후엔 짧게 냉장, 꿀은 밀폐의 실온에, 절대 냉장 금지, 양파는 껍질째 그물망에, 감자와는 떨어뜨려 보관. 이렇게만 바뀌어도 음식의 영양 손실은 막고 보관 기간은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3끼로 만들어집니다.
그 음식이 어떤 환경에서 보관되었느냐가 결국 우리 세포의 건강을 결정해요. 냉장고 습관을 바꾸는 건 작은 변화지만 그 결과는 정말 큽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음식을 아끼는 마음이 결국 내 몸을 아끼는 습관이 됩니다. 냉장고를 똑똑하게 쓰는 것, 그게 바로 100세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오늘 어떤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 버튼으로 우리 함께 건강한 식습관 여정 계속 이어가요. 냉장고 속 작은 변화가 당신의 건강한 100세를 지켜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